한국은 로맨틱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로 유명한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루한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이용한 다른 나라로의 해외여행을 가거나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마주한 모든 것들에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로 장기간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약 82% 이상의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에 방문하거나 한국으로의 진지한 이민을 꿈꾸기도 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어 전자의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한 영국 남자의 놀라운 사연인데요. 이 남성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자의술을 착용한 채 첫 해외여행인 한국을 여행하던 중 자신의 전자의수가 고장나는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에서 사는 헨서라고 합니다. 저의 몸은 지금 영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정신과 에너지만큼은 지금까지도 전부 한국으로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정도로 사실상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으로의 진지한 이민을 꿈꾸고 있는 평범한 영국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가진 신체는 남들과 아주 약간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화 속 아이언맨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의 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오직 하키 선수로서 살아가는 삶을 꿈꿨을 정도로 말 그대로 하키에 모든 인생을 바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하키 코치인 것이 큰 영향이 되었을 정도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에 하키와 관련된 모든 전문서적과 각종 전문용품이 집안 곳곳에 있을 만큼 하키와 매우 밀접하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하키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제 아버지 또한 제가 하키 선수로서의 꿈을 가지게 된 것에 너무나 기뻐하셨고 대학교 코치부에서 각종 하키 대회를 휩쓸었던 코칭 경력이 있으셨던 만큼 저는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로부터의 하키 교육을 매일 밤 2시간 이상씩 전문적으로 훈련해 나가게 되었고 이미 저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제 또래 친구들과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하키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저는 이러한 매일의 훈련들에 적응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하키 선수로서의 엘리트 코스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게 되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 있을 때는 제 지역에서만큼은 가장 최상단에 저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명문 하키 구단으로 알려진 대학교 선수단 측에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며 계약에 대한 만남을 요청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하키 선수로서의 외길 인생은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일 때부터 제 꿈은 하키 선수라는 한정된 길목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저는 학교 생활과 하키 훈련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 저뿐만이 아닌 저와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흔히 나타나는 인생의 고민 같은 시기였겠지만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하키 훈련을 한 것을 제외하고 그 흔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나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쇼핑을 하며 맛있는 것을 먹거나 여자친구를 만나며 연애를 했던 기억조차 저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날이 상승하는 저의 하키 실력과는 별개로 저 자신의 인생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지금에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민을 했던 어린 나이의 저는 그만큼 하키 선수로서의 성공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 자체가 그때 어린 저에게는 아주 당연한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고민과 번아웃 증상은 저를 점점 하키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게 하였고 이윽고 저는 매일 밤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진행했던 아버지와의 하키 훈련도 몸이 안 좋다는 거짓말을 하고
몇 번씩 빼먹을 정도로 저는 점점 하키 자체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무척 좋아하게 되면 싫어지게 되는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때쯤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학교 생활을 즐기는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운동만 하던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일상적인 생활들이 엄청난 자극이 되었고, 저는 점점 이러한 생활에 빠져들수록 하키는 저의 인생에서 뒷순위로 미루게 되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저를 보면 매일 화를 내셨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 나이 또래에는 저보다 하키를 잘하는 선수가 없었고, 조금 놀다가 하키채를 잡아도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 하키 교육을 받았던 순간이 저의 인생에서 마지막 하키채를 잡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불행은 정말 저에게 우연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역시나 하기 연습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같은 학교 운동부 친구들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너무나 재밌는 연말이었기에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 길거리를 그냥 걷기만 해도 친구들과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새벽 시간까지 길거리들을 돌아다니며 놀았고, 결국 저는 너무나 늦은 새벽 시간에 다소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벼랑간 갑자기 제 귀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순간적으로 제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지요. 술 취한 불법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주택가 주변을 속도를 내며 달리다 저와 충돌한 것이었고, 그렇게 저는 그날 오른쪽 팔과 작별해야만 했습니다. 굉음이 들렸던 기억을 뒤로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고, 이윽고 몸을 일으키기 위해 손과 발에 힘을 주며 일어났는데 손바닥으로 침대를 짚으며 일어서는 것이 아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 팔을 쳐다보았는데 팔이 있어야 될 자리에 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며 운동신경을 활성화하는 오른쪽 팔의 감각에 힘을 주었지만 마치 금방이라도 팔이 생길 것 같은 신경의 감각만 미세하게 느껴지며 제 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곳의 구급대원들은 제가 팔이 없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난 지점을 계속 수색하며 팔을 찾아다녔다고 했지만 1차 접합 수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팔을 찾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차가운 현실에 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한쪽 팔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좌절하면 정말 저의 인생 자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긴 수렁으로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는 하키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키 자체에 흥미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한쪽 팔을 잃은 순간부터는 현실과 이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많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저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재활 훈련을 시도해 나갔습니다. 팔 한쪽이 없기 때문에 재활이 무슨 소용이냐 할 수 있지만 저의 목표는 전자의술을 착용해 조금이나마 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자의술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팔이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의 신경 감각을 지속해서 유지해주는 뇌 활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팔 한쪽이 없는 사람답지 않게 전과 똑같은 쾌활한 상태를 유지하며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어 나갔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고를 겪는다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겠지만 그때 저는 나이 자체가 어렸던 것은 물론 그때 당시 한참 마블의 아이언맨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전자의술을 착용하게 된다면 실존하는 아이언맨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꿈만 같은 상상을 펼치며 마치 제가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노력을 지속했어요. 그만큼 저에게 전자의술을 착용한다는 것은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넘는 재활 기간을 거쳐 저를 후원해주겠다는
한 전자의수 브랜드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의수 착용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전자의수가 제 실제 팔과 같은 적응 기간을 가질 때까지 또 다시 기나긴 재활 훈련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전자의수를 착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경험이었지요. 제 소식을 들은 어렸을 적학 키부 친구들도 찾아와 제 전자의수에 아이언맨 스티커를 붙여주었을 정도로 저는 파란 쪽이 없다는 사실에 아무런 거부감도 가지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아이언맨과 같은 제 로봇팔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조금씩 움직여주는 전자의수 손가락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저는 제 의수와 함께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의수가 없다면 생활하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평범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좋지 않았던 소식은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보여주던 유일한 왼쪽 팔이 어느샌가부터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담당 의사는 저에게 하나의 후유증처럼 왼쪽 팔에도 이제서야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회복될 수 있으나 자신도 장담하지는 못할 거라는 씁쓸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이죠. 그때쯤 저의 최대 취미는 제 전자의수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 아이언맨이 개봉하는 마블의 영화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시 개봉하는 아이언맨 시리즈의 영화를 제일 첫 번째로 보기 위해 개봉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우 특이하게도 이번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최초 개봉을 제일 첫 번째로 시도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더라고요. 평소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 그곳의 문화나 K-팝에 대한 것들을 유튜브로 보았을 정도였기에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저는 오직 저의 전자의수 재활 프로그램의 동기부여가 되어준 아이언맨을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남들은 겪지 못할 사고를 겪고도 지금까지의 재활 훈련을 버티게 해준 것은 아이언맨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부로 바로 개봉 일정에 맞춘 한국행 비행기를 전부 예매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도착한 한국은 제 생각보다 멋진 나라였습니다. 도시의 발전 속도는 물론이고 마치 이곳이 진짜 미래도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의 공항과 도시들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인데 한국인들은 제가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길을 물을 때마다 제 전자의수가 멋지다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지 않겠냐는 놀라운 제안마저 먼저 해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영국에서는 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었지만 심각할 정도의 개인주의 때문에 그들은 그저 저에게 무관심이었고 저는 영국에서 점점 무언가 소외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개봉일 전날 한국의 한 호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곧바로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근처에 한국식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오직 영화를 보겠다는 목표밖에 없었지만 도착한 한국은 제가 살던 영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했고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 또한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일정에 없던 전통 식당을 찾아가게 된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청난 당황을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음식이 나오기 전 물을 따르기 위해 의수로 물병을 집었는데 식탁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제가 의수를 착용하고 처음 있는 기계적 오류였습니다. 이미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한 카페에서도 제 의수의 배터리를 충전했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그것은 정말 기계적 오류라는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저는 영국도 아닌 한국에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식은땀이 흐르게 되었고 왼쪽 팔로 물을 따르려고 했지만 움직이기만 할 뿐 세부적인 손가락의 움직임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한국인 할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휴대전화기 통역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했기에 제대로 된 한국어를 말하지 못했는데
그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제 의수를 보더니 무슨 말을 하시며 그 의수 때문이냐고 묻는 듯한 단어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가게 안쪽 계산대로 들어가시더니 한 장의 앞치마를 제 목에 둘러주셨고 제 눈앞에 있던 한국 음식들을 하나하나 직접 한국의 전통 수저들을 이용해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영어로 감사하다는 단어를 반복했고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제 왼팔로 그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30분이 넘게 걸린 아주머니와의 기나긴 동행 식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그 한국인 할머니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베푸는 것에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외국인 의수 환자를 본 경우는 한 번도 없으셨을 텐데 제 입에 직접 음식을 넣어주신 것 자체만으로 저는 그 가게를 한동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제 왼쪽 팔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과 영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지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식사 시간을 마쳤을 때 그 한국인 아주머니는 현금인지 카드인지 물었고 이윽고 저는 제 눈으로 지갑이 있는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이러한 모든 기적과도 같은 순간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기에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을 바보처럼 반복하는 것 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움직여 악수도 할 수 없었고 사진도 찍을 수 없었지만 그 한국인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먹여주시고는 땡큐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식사 시간은 이름도 모를 한국인 아주머니로 인해 제 인생에서 제일 긴 행복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자이수는 또 다른 한국인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충전기를 연결하니 다시 작동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 전자이수가 오류가 난 것에 오히려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이 한쪽 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아주 평범한 사람 대하듯 직접 한국의 음식들을 먹여주신 그 이름 모를 한국인 할머니께 저는 그 다음날 차가운 의수로 제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그렇게 저는 종종 마블의 영화가 개봉할 때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 아직도 그 식당에 꼭 들리고는 합니다. 그곳은 아마 제가 아는 모든 식당 중 제일 따뜻한 식당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식당의 한국인 할머니만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이때의 한국 여행에서 제가 겪은 추억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게 해주는 원인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전자의수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평범하고도 특별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식당과 한국인 할머니의 손길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신체적 차이를 가진 이 영국인 남성은 한국 할머니의 무심한 정에 가슴 따뜻한 감정을 느낀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연 속 할머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도움을 준다면 정신적 트라우마를 최소한으로 하며 위기를 넘어가네요.